행복한 아침의 시작, 생방송 전국시대 박효연입니다. 지난 1월 갑작스럽게 발생한 여수수산시장의 화재 사고 때문에 피해가 참 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인들은 임시 판매장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다음 주 여수수산시장이 재개장한다는 이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여수수산시장뿐만 아니라요, 대구 서문시장도 그렇고요. 그동안 전통시장의 화재 사고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는데요. 낡고 오래됐고 또 거기다가 화재 시스템까지 마련돼 있지 않아서 피해가 더더욱 컸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전통시장에 화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재개장한 여수수산시장 더욱더 화사하고 깔끔해졌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꼭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네요. 자,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첫 소식 전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여름밤에 무더위는 시원하게 날려지고요. 낭만은 더해주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수백 채의 가옥, 처마 사이로 내리는 아름다운 달빛을 느낄 수 있고요. 또 그 달빛을 타고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2017 전주 문화재 야행 함께 해보시죠. 한 달에 한 번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특별한 시간이 펼쳐집니다. 물거리가 너무 많고 한옥마을이 하나의 큰 공연장 같아요. 커다란 공연장에 들어서면 수백 년 전 시간의 문이 열리는데요. 낮보다 아름다운 한옥마을의 밤을 느낄 수 있는 시간. 지금부터 달빛이 내려앉은 한옥마을로 함께 떠나보시죠. 촉촉한 단비에 젖은 전주 한옥마을. 궂은 날씨에도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는데요. 황금 같은 주말 저녁,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세상에나 만상에나, 이거 한옥마을이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일단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역사 속 문화재들이 되살아나는 축제, 전주 문화재 야행. 오늘 밤 조선왕조의 발상지 전주는 시간의 문을 조선으로 열어뒀습니다. 네, 감독님. 이곳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전주 문화재 야행, 이 행사가 정확하게 또 어떤 행사인가요? 네, 문화재 야행은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가 조금 더 친근하게 시민들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마련된 행사입니다. 그래서 야행 말 그대로 밤에 즐기는 문화재가 되겠는데요. 그동안에 그 문화재가 오롯이 가지고 있던 전승적 가치에다가 또 향유적 가능성까지 좀 같이 공유하자라는 취지로 마련된 행사입니다. 특별히 전주 문화재 야행은 조선왕조 본향으로서의 도시 브랜드를 저희가 좀 심기 위해서 태조 이성계를 중심 인물로 해서 올해는 콘텐츠를 좀 잡았습니다. 한옥마을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오목대. 수백 년 전 왜군을 무찌르고 돌아가던 이성계 장군이 승전잔치를 베풀었던 곳인데요. 오늘 밤 오목대에선 또 다른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서해와 무용의 만남이 이게 조합이 어울릴지 좀 이제 좀 생소했는데, 근데 보니까요, 뭔가 선 자체들이 더욱더 아름다움을 좀 이렇게 표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선을 표현함에 있어서 또 서해는 오케스트라에 비유를 하거든요. 또 무용이 함께 하다 보니까 공연의 내용이나 폭이 더 넓어지는 것 같고, 또 이게 요즘에 전통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데 융복합이라 하잖아요. 네, 좀 너무 감격했어요, 제 자신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를 모신 경기전에서도 특별한 밤의 무대를 꾸몄는데요. 문화재에 담긴 이야기가 사물놀이의 경쾌한 리듬과 함께 들썩들썩 살아 움직이는 밤입니다. 1월 오봉도 앞에 누가 지금 있어요? 세종대왕이 있는 거죠. 세종을 중심으로 보세요. 세종을 중심으로 왼쪽이 누가 있습니까? 좌측에 해가 있으니까 맞는 거예요. 문득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의 시간도 궁금해집니다. 조선시대 별자리를 새긴 석판,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 대한 강의가 한창인데요. 오늘은 조선의 하늘을 떠올리며 별을 들여다봅니다. 과학적인 이야기도 듣고 또 전주에 얽힌 별자리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한옥마을 한편에선 밤거리를 환하게 비춰줄 체험 행사가 있었는데요.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보는 한지등.
은은한 빛을 내뿜는 한지등 만들기에 리포터도 빠질 수 없죠. 뚝딱뚝딱. 어느새 그의 손에서 아름다운 등이 탄생했습니다. 전주가 또 한지가 또 유명하잖아요. 또 한지를 이용한 이렇게 등을 만들어 보니까 이게 어렵지도 않고 저도 촬영을 하면서 좋은 추억을 하나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등 이쁘지 않나요? 가슴 속에도 따뜻한 추억의 등불이 켜집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등 직접 만드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아이들하고 다 같이 오랜만에 나와서 한지로 된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밤에 이렇게 그 불빛이 나니까 너무 예쁘고 좋은 것 같아요. 좋은 행사인 것 같아요. 경기 전 뜰악을 비추는 달빛 아래 진한 차향이 퍼집니다. 입안에 머금은 차 한 모금과 함께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듯한데요. 다도의 세계에 동참한 리포터. 향도 녹차의 향이 쫙 들어오는데요. 네. 말차는 굉장히 쓴맛이 강해요. 그래서 이 다식을 먼저 드시고 맛을 보시면 훨씬 더 음미하시 좋습니다. 달콤한 다식으로 다도를 배워봅니다. 찻잔을 감싸 안고요. 또 왼손에 그 엄지손가락을 찻잔을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냥 있으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감싸 안고 이렇게 차를 마시면 좋습니다. 손에 든 찻잔 안에 마음이 비치는 시간. 차를 음미하며 나를 되돌아봅니다. 일반 녹차보다는 굉장히 좀 진하고 네, 향이 강하죠. 향도 강하고 근데 마셨을 때 약간 거부감 없이 그래도 들어가네요. 네, 부드럽고. 네. 뭐 이 정도면은 너무 좋은데요. 평소 나누지 못했던 대화도 달밤 안에선 가능해지죠. 여기에 입안 가득 퍼지는 차 한 잔까지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은 물론 오감이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직접 다도도 이렇게 배워보시고 차도 직접 이렇게 음미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다도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왔을 때는 어렵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와서 선생님들이 지도해 주시는 대로 차도 마셔보고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이제 시험 기간이 막 끝나서 마음이 많이 심란하고 그랬는데 좀 편안해지는 걸 많이 느껴서 같이 친구들과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찾아오고 싶습니다. 행사가 막바지. 경기장 앞으로 관객들이 모여들었는데요. 태조의 어진을 지키려는 어진 수호단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어진 수호단의 화려한 건물을 끝으로 조선으로 거슬러 올라간 시간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전주 문화재 야행 이렇게 둘러보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전체적으로? 원래 낮에만 왔었는데 밤에 온 거 처음이거든요. 야행한다 그래서. 근데 왔는데 밤에 보니까 훨씬 예쁘고 다시 오고 싶고. 평소에 접하지 못했었던 이렇게 공연들을 직접 눈앞에서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도 이렇게 문화재 야행 행사가 많이 개최돼서 이렇게 체험해 볼 수 있고 전시를 직접 볼 수 있는 경험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여름밤의 추억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낮에만 볼 수 있었던 문화재를 밤에도 만날 수 있는 색다른 시간. 해가 지면 수백 년 전에 문이 열리는 전주에서 즐거운 문화재 여행을 떠나보세요. 저도 전주 여행 가는 거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요즘처럼 무더운 날에는 한낮에 한옥마을 걷는 게 좀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 문화재 야행을 하면요, 이 전주의 멋스러움도 느낄 수 있고 거기다가 이 더위까지 날릴 수 있어서 더 멋진 추억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주 이 문화재 야행은요, 9월 16일까지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서 계속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가셔서 이 특별한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더운 여름철 더위를 피해서 우리가 자주 가는 곳이 또 있죠. 바로 카페인데요. 시원하게 카페에 앉아서 우리 오감을 또 만족시켜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지금 가보시죠. 카페에서 음료만 마시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당신의 오감을 새롭게 깨워줄 이색 카페가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오감 중에서도 특히 귀를 즐겁게 해주는 카페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치평동에 위치한 한 카페. 옛 전화기와 삐삐, 그리고 LP판, 비디오, 추억이 쌓여버린 물건들이 한가득인데요. 주문하시겠어요?
주문 용지가 좀 이상한데요. 테이블 위에 놓여진 저 의문의 종이 사람들이 신청곡을 적고 있네요. 사장님이 가수라도 되는 걸까요? 제가 노래는 못해서요. 직접 제가 불러드리면 좋을 건데 저희가 음원 서비스를 해드린 거예요. 뭐 팝이나 뭐 가요나 추억의 올드팝 이런 것들을 손님들이 주문하시면 제가 최대한 그 음원을 찾아서 틀어드려요. 저녁에는 뮤직비디오로. 손님들의 신청곡을 받아 귀를 즐겁게 해주는 카페였군요. 기분에 따라서 어떤 곡이 귀에 맴도는 날 있으실 텐데요. 보통 카페에 가면 나오는 노래를 그냥 들을 수밖에 없는데 커피향을 즐기면서 내가 직접 선곡한 곡이 나온다면 정말 특별한 손님이 된 기분일 것 같네요. 들으면서 그냥 혼자 시간 보내면서 생각도 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힐링하러 오는 거죠, 여기. 듣는 즐거움뿐만이 아닙니다. 코로 맞는 즐거움까지 선사하는 이색 카페가 등장했는데요. 광주 불로동에 위치한 한 카페. 럭셔리한 분위기가 시선을 확 끄는데요. 안녕하세요, 주젤입니다. 저기요, 여기 혹시 향수 만들기 할 수 있어요? 네, 저희 조향 체험할 수 있어요. 카페에서 향수를 만들 수 있다니요. 제가 조향사인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향들을 많은 손님들한테,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또 데이트할 때도 되게 이제 이색적인 데이트가 많이 필요해서 이제 그런 것도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조향사인 사장님이 만든 향을 손님들에게 알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만들어진 조향 카페. 이제는 향을 알리는 것을 넘어서 손님이 직접 조향 체험까지 할 수 있도록 개방돼 있습니다. 처음엔 약간 따라오기 싫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방송에 나가야 되는데. 그냥 커피 마시러 왔는데 이렇게 커피 향뿐만이 아니라 다른 향도 맡아보면서 향수도 만들어보고 또 맛있는 커피도 마시고 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향을 만들 땐 조향사인 사장님의 도움을 받아 만들게 되는데요. 손님이 직접 고른 9가지 향을 섞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향수가 완성됐습니다. 특별하죠? 카페에서 음료도 마시고 덤으로 샘플 향수까지. 너무 마음에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어봐가지고 주문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앞으로 계속 쓰고 다니게 될 것 같아요. 엄청 만족스러워요. 여자친구한테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쓸 거예요. 이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향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체험인 것 같아요. 마시는 즐거움과 맞는 즐거움까지 일석이조로 힐링할 수 있겠네요.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촉각 또한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선사하는데요. 광주 충장로에 위치한 한 카페. 그런데 카페치곤 너무 깜깜한 대부. 이곳에서 어떻게 음료를 마신다는 거죠? 손님들이 자리에 서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요. 더운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도심에서 이렇게 이색 체험도 하고 낚시도 즐길 수 있는 실내 낚시 카페예요. 바다 낚시 같은 데 가면 한 마리 잡기도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는 1시간에 10마리도 넘게 잡을 수 있거든요.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실내에서도 직접 고기를 낚을 수 있는 낚시 카페. 낚시 카페답게 낚시대도 배치돼 있고요. 손님이 잡을 수 있는 고기 종류만 5종류, 3,000마리입니다. 한 손님이 막 싱싱한 고기를 잡았네요. 고기 이미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저기요, 잡은 고기 들고 어디 가시나요? 고기 무게를 재는 저울이 있네요. 손님들은 잡은 고기 무게별로 다양한 기념품을 얻게 되는데요. 제가 한 번도 그 바닷가에나 그렇게 낚시를 해본 경험이 없는데 우연하게 여기 와서 친구들과 해봤는데 여기 손맛이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으로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손맛이 짱입니다! 실내에서 음료를 무제한으로 마시면서 직접 고기를 낚는 즐거움까지 정말 손맛 제대로 느끼는 이색 카페네요. 오감 중에서도 욕심이 가장 많은 미각. 먹는 즐거움으로 기분 달래기 가장 좋은데요.
광주 남구 양림동에 위치한 한 카페. 마치 식물원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하나씩 음료 나왔습니다. 음료 위에 꽃이 활짝 폈습니다. 아니, 그런데 꽃을 막 드시네요. 꽃 먹어도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먹어보면 맛있어요. 네, 먹을만한데요. 사장님, 손님이 꽃까지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요? 저희는 이제 음료나 디저트, 커피 등등에 다 꽃이 올라가는데요. 식용꽃 같은 경우는 뭐 펜지나 페랭이 등등 여러 종류의 꽃들이 이제 농원에서 가져와서 같이 나가고 있는데 이곳의 특별함은 식용꽃이었군요.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아지는 꽃을 직접 맛보기까지 할 수 있다니 상상만으로도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꽃이 올라가는 건 음료뿐만이 아닙니다. 디저트에도 꽃이 올라가는데요. 이 식용꽃은 과일과 채소의 10배 이상 높은 항산화 성분이 함유돼 있어서 먹는 맛의 건강까지 덤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음료 한 잔의 여유에 보는 즐거움까지 더해주는 이색 카페가 있다고 하는데요.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한 카페. 여기 아주 특별한 게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어요? 저기예요, 저기. 물고기 밥을 주고 있네요. 카페에서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다니 독특한데요. 제가 어렸을 때 물고기를 키웠던 기억이 있는데 커서도 꼭 한번 키워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이랑 같이 카페 창업하면서 물고기를 키워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한 어항만 했다가 점점 동호회 활동하고 더 좋아지게 돼가지고 이제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2년 전 한 개의 어장수가 지금은 무려 11개로 물고기 종류만 40여 종이 됐습니다. 물고기 있는 카페는 여기밖에 없어요. 제가 간본데 중에서. 강아지처럼 주인을 따라다니는 플라워 혼과 이끼를 먹는 청소물고기 안시, 싸움을 좋아하는 투어과 물고기 베타까지. 동심으로 돌아간 손님들, 카페에 음료 마시러 왔다가 수족관을 만난 셈이네요. 제가 평소에 물고기를 좋아해서 관심이 많은데 여기 오면은 일석이조로 커피도 마시고 물고기 구경도 같이 할 수 있어가지고 보는 즐거움도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상에 지쳐있을 당신의 오감을 만족시켜줄 이색 카페들. 보고 듣고 맛고 먹고 느낄 수 있는 당신의 감각을 새롭게 깨워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위가 본격적으로 오는 시기 바로 초복입니다. 삼복 중 첫 복날답게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까지 높아 더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높은 기온에 오존 농도도 주의 수준까지 치솟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상주와 영천을 잇는 고속도로가 개통을 했습니다. 우리가 경북 영천 하면요, 이 말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개통 행사에 말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모습이 또 연출됐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이었을지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는 6월 28일 특별 행사를 앞두고 말의 도시 영천에서 색다른 마라톤 대회가 열렸다.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가득했던 행사의 현장. 대회를 환영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달릴 수 없다. 고속도로 위에서 펼쳐진 평생에 단 한 번뿐인 마라톤 대회. 그들의 레이스가 지금 시작된다. 이른 아침부터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찾아온 이곳. 도로 위 사람들은 가벼운 몸풀기부터 시작해 밝은 표정으로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니 근데 다들 어쩐 일로 이렇게 오셨어요? 영천 날씨가 생겨가지고 정말 RC 뛸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달려보면 좋겠다 싶어서 애들 데리고 와봤어요. 고속도로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경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뜻깊은 경험을 애들하고 해보려고 그래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래 언제 고속도로 한번 달려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스타가 있었으니 늠름한 자세에다 날쌘 걸음걸이까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스타는 다름 아닌 말? 아니 마라톤 대회에 웬 말? 사람들의 눈이 점점 커진다. 영천은 예전부터 말과 인연이 굉장히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승마협회에서 영천의 말 산업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상주 영천 고속도로 개통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영천을 벗어나서 전 경북 내륙 또 전국적인 발전에 교통 발전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는 28일 상주 영천 간 고속도로 정식 개통을 앞두고 이날 행사에는 전국에선 처음으로 말들이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퍼포먼스가 이어져 그 의미를 더했다. 어찌 보면 저희도 개인적으로도 이제 영천 상주간 개통식에 앞서서 이렇게 먼저 이 도로를 달릴 수 있다는 행운이 좋은 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고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 길을 통해 가지고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로 다니는 좋은 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같이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전 국가대표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가 함께 자리를 빛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88 서울올림픽을 빛낸 가수 코리아나의 공연이 이어져 이날 행사의 활기를 더욱 북돋워 주었다. 상주 영천 고속도로 개통기념 영천 온더 하이웨이 걷기 마라톤 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이날 참여한 사람들은 상주 영천 고속도로 개통을 기념하고 그 역사의 현장을 직접 달리기 위해 시민들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마라톤 동호인 등 약 5천여 명이 참가했다. 이 도로는 정말 평생에 한 번 달리는 도로인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영광스럽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즐겁게 이렇게 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게 달리십시오. 아직 자동차도 달리지 않는 새 길 위를 달릴 생각에 참가자들의 발걸음은 한껏 들뜬 모습인데 총성과 함께 레이스에 돌입한 참가자들. 이날 대회는 5km, 10km 하프 등 다양한 코스로 영천 상주 방향 고속도로 구간에서 펼쳐졌다. 왜 혼자서 달리고 계세요? 좀 늦게 왔습니다. 고속도로 달려보니까 어떠세요? 여기 탁 트인 게 기분이 되게 좋네요. 화이팅! 예. 오늘 왜 마라톤 참여하시는 거예요? 평생에 한번 달릴 기회인데 이게 놓칠 수 없지요. 한번 고속도로로 달려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직선도로를 달리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화이팅! 자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장 빠르게 연결하는 상주 영천 고속도로. 상주에서 군위, 하산, 영천을 연결해 경부고속도로 이용거리보단 25km, 운행시간은 약 30분이 단축된다. 마라톤 대회가 시작된 지 1시간째. 고속도로를 달리며 자신의 한계와 부딪히는 사람들. 경북 영천과 상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는 2012년에 착공돼 정확히 5년이 되는 오는 28일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이곳을 달리는 참가자들은 경치를 구경하며 또 다른 추억을 쌓아간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형님, 고속도로 위 달려보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좋아. 고속도로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지금 달려보니 진짜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촬영 중이던 제작진, 오늘 일복 제대로 터졌다. 몇 킬로쯤 뛰었을까 벌써 기진맥진한 모습인데 저기 괜찮아요? 와, 장난 아니야. 30도를 웃도는 날씨.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완주를 향한 참가자들의 열정도 뜨겁게 불타오르는데
평생 딱 한 번 달려볼 수 있는 멋진 기회인 만큼 다들 땀 범벅이지만 지친 기색 하나 없는 모습들이다. 고속도로 달려보시니까 어떠세요? 좋습니다. 시원합니다. 저희 아내하고 캠핑도 자주 와봤지만 또 달리니까 더욱더 새롭고 좋습니다. 저 상주 영천간 고속도로 정말 기대됩니다. 좋습니다. 단 한 번뿐인 추억을 남기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참가한 사람들. 전문 마라토너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함께 참여해 그 의미가 더욱 깊다. 달려보니까 어떠세요? 좋습니다. 힘은 들지만 처음 달려보지만은 마라톤 경험도 없는데 처음 달려보니 좋았습니다. 좋았고 다음에는 이제 자동차로 한번 시원하게 한번 달려봐야죠. 화이팅! 쉬고 계시던데 좀 기록에는 문제가 없나요? 예, 기록보다는 완주죠. 경치도 보면서요. 경치도 참 좋네요. 상주 영천간 고속도로는 총 94km. 참가자들이 자연 경관을 만끽하면서 즐기는 하나의 축제장이 됐다. 경치도 좋고 좋네 진짜. 아이고 이런 걸 언제 뛰봐 그래. 서울 가려면 일로 가야죠. 단축대잖아요 여기가. 아주 좋아요. 길도 좋고 내가 오늘 이게 뛰보니까 아주 길도 안만하고 아주 좋아요. 잘 돼 있어. 대회 시작 2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 하나둘씩 반환점을 돌아 결승선을 향하는 참가자들.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완주의 기쁨을 다 함께 나누며 대회를 마무리한다. 마라톤 참여해보니까 어떠세요? 뿌듯하고요. 힘들지만은 서울이 가까워진다니까 너무 좋습니다. 영천, 상주, 고속도로 파이팅! 많이 이용해주세요. 오는 28일 개통될 상주 영천 고속도로. 그 역사의 현장을 행복하게 달린 사람들. 평생 딱 한 번 달릴 수 있는 코스에서 펼쳐졌던 그들만의 추억의 시간이 이렇게 장식된다.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단 한 번만 딱 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마라톤 코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개통되기 전에 고속도로를 두 발로 직접 걷고 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특별한 기억이 될 것 같은데요. 아름다운 자연도 함께하고 운동도 할 수 있어서 더더욱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반려동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요, 반려동물 하면은요, 대부분 강아지만 생각하셨는데요. 요즘에는 1인 가구가 늘면서 다양한 종류의 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이 애묘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전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집중해주세요. 커다란 눈에 오똑한 콧망울, 미인상으로 통하는 고양이. 반려동물계의 미인으로 강아지와 함께 주인장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데요. 지고지순한 양이들의 세계. 도도한 매력이 넘치는 고양이들의 사랑법을 만나봅니다. 야옹.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남자 숙종. 우리나라 애묘인의 시조인데요. 그가 사랑했던 고양이 금손이는 숙종이 죽자 곡기를 끊고 따라 죽었을 정도로 의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강아지와는 달리 먼저 다가오는 법 없이 도도히 기다리는 녀석. 겉으로는 온순해 보이지만 야생성이 살아있어 성질은 사나운 편인데요. 과거에는 지붕이나 광에 쥐를 잡을 용도로 키웠지만 요즘엔 상전도 이런 상전이 없습니다. 엄마 나 집에서 고양이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너 조금 너 그냥. 그렇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엄마 몫이죠. 하지만 양이들 애교에 금세 푹 빠지는데요. 이뻐요. 네, 너무 이뻐요. 도도함? 도도함, 그리고 뭔가 좀 시크하고 혼자만의 뭔가 사색을 즐기는 그런 모습? 와가지고 이렇게 기대고 부비부비하고 이렇게 해서 또 순둥순둥하게, 그리고 강아지보다 고양이가 깨끗해요. 자기 변도 잘 가리고 생각보다는 강아지 키우는 것보다는 고양이 키우는 게 깨끗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을 집사라고들 하는데요. 강아지는 밥 주는 사람을 주인으로 인식하지만 고양이는 뒤처리해주는 사람 정도로 인식한대요. 습성이 다르죠. 얘네들은 기분이 좋으면 골골거리기를 하고 애교도 피우고 무엇인가 먹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표현도 하고요. 놀자고도 하고 실제로 놀이를 되게 좋아하는 동물에 들어가는데 그거를 시크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좀 아니에요.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그들의 언어부터 파악해야 하는데요. 고양이가 꼬리를 바짝 세우는 건 한판 붙자는 게 아니라 친해지자는 거고요. 무는 건 나랑 놀아달라는 뜻이래요. 식빵 자세라고도 하고 통닭 자세라고도 해요. 그냥 이렇게 네 발 다 집어넣어 놓고 가만히 있고요. 그리고 가장 기분 좋은 자세는 와요. 자기가 와서 꼬리를 세우고 슬슬 돌면서 우리 몸을 스치듯이 스킨십을 합니다. 이렇게. 동물들은 자신의 뜻을 물거나 핥거나 몸을 이용해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고양이는 표현법이 개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렇다면 화났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귀엽다 하면서 꼬리 막 흔들어주면 이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고양이는 그 상태가 만약에 된다. 꼬리는 흔들기도 해요. 살살 탁탁. 귀가 뒤로 완전히 접혀져 있고 몸을 웅크린 상태에서 꼬리가 옆에 나와 있으면 가까이 가지 마세요. 공격하기 직전의 자세입니다. 고양이들의 습성과 언어를 알아봤다면 이제 고양이의 충실한 집사가 될 준비를 해볼까요? 고양이를 키울 때 꼭 필요한 필수품부터 알아보죠. 양이들 세계 또한 경공들 세상 못지 않습니다. 아주 별의별 놀이기구에 쥐를 가장한 장난감까지 양이들 천국입니다. 둘러보니까 고양이 용품도 어마어마하고요. 일단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이 고양이를 맞을 준비를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궁금해요. 네, 우선 고양이를 처음 키우시기 전에는 꼭 생각할 게 고양이는 털이 많이 빠진다는 거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쁘다고 그냥 무조건 입양하시면은 나중에 좀 많이 후회를 하시기도 하고, 어쨌든 파양이나 뭐 다른 결정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생명이니까 끝까지 10년 이상 같이 살 거를 생각을 하시고 이제 용품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반려견들도 그렇지만 고양이도 긴 호흡을 가진 동물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고양이에겐 요 녀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온 집안을 고양이가 아무렇게나 다 써도 된다고 하면 이런 게 없어도 돼요. 네, 근데 만약에 대부분 훨씬 더 고가의 가구들도 있을 거고 고양이들이 이거 내 거야 하고서 박박 긁어놓으면은 엄청 마음이 아프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걸 이런 캣타워를 하나 준비해 주시면은 요거를 긋고 요거를 치고 여기 들어가서 잠도 자고 키 높이 쭉쭉쭉쭉 키 크기 운동도 하고 점프 뛰기도 하고 또 창가에다 놔주면 멀리 창문도 보고. 고양이들의 다양한 살림살이들 봐도 끝이 없습니다. 애묘인이 늘어나면서 시장 규모도 상당히 커졌는데요. 야, 우리 대형 마트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먹이 종류가 다양해요. 정말 다양하죠. 네네. 네, 고양이들은 워낙에 입맛도 까다롭기 때문에 그냥 맛있는 거부터 아니면 재밌는 거부터 아니면 사람이 먹어도 사실 사람도 못 먹는 그런 좋은 재료들로 만든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더위에 취약한 고양이들에게 여름맞이 꽃단장이 필요한데요. 이게 시원한 표정일까요? 심통난 표정일까요? 예뻐지기 위해 참는 건 여자나 고양이나 똑같습니다. 짜자잔! 제가 더 시원하네요. 털이 아무래도 많게 되면 피부병에 걸릴 확률이 조금 많죠. 그래서 좀 시원하게 밀어주시는 것도 여름철에는 굉장히 좋아요. 꽃단장한 양이들과 함께 찾으면 좋을 곳도 소개해드릴게요. 고양이와의 추억을 멋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곳, 반려동물 전문 사진관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주저함이 없어요. 나설지도 않는 모양이에요. 이 스튜디오를 아주 제방마냥 자유자재로 돌아다녀요. 네. 1월 달에 들어왔으니까 11년도에 그럼 더 됐나? 연도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왔거든요. 한 달 정도 된 해였던 것 같아요. 길에 이제 상자에 버려져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가 너무 딱해서 물도 갖다 주고 이러다가 그때 11월이면 좀 춥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얼어 죽을까 봐 데려왔어요. 엄마 젖도 채 떼지 못한 채 버려졌던 고양이 먼지. 6년의 시간은 먼지에게 미소를 선물해 줬습니다. 처음에 그 병원을 바로 갔는데 그 선생님이 그랬대요. 아이한테 너 이거 이 고양이 데려갈 거면 평생 키울 생각하고 키우라고. 그래서 데려왔다고 하면서 저한테 허락은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사실 많이 혼났거든요. 처음에 나 너무 무섭다고. 근데 저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러면 키울 거면 정말 평생 얘가 건강하게 같이 살다가 이렇게. 그래서 가족이 그때 된 것 같아요. 이곳엔 먼지 동생 꼬마도 있는데요.
이 녀석 역시 길고양이였다고 합니다. 먹이조차 먹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사랑과 정성이 더해진 결과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네요. 틈틈이 양이들의 커가는 모습을 앵글에 담다 보니 반려동물 전문 사진사까지 됐다는데요. 사람과는 달라서 제대로 된 한 컷을 만들기 위해 기다리고 또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답니다. 작품은 역시 타이밍이더라고요. 저도 제 아이니까 그냥 찍어주는 거예요. 이쁜 모습 더 많이 남겨주고 싶고 네.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노는 모습을 보면 저희가 앉아있다가도 가끔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살금살금 가서 찍어줄 때도 있어요. 이 순간 놓치고 싶지 않아, 이 생각 때문에? 네, 왜냐면 저 포즈가 또 안 나올 수도 있어.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입소문을 타고 이곳을 찾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려동물 프로필 사진까지 찍는 거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가족이라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남기고 싶잖아요. 그래서 큰맘 먹고 와서 사진관에 오게 됐어요. 낯선 환경을 싫어하는 고양이를 위해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를 마련한 끝에 가족 사진이 완성됐습니다. 포즈 보세요. 녀석이 자기가 주인공일 걸 알더라니까요.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벙글벙글 연신 웃으셨어요. 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래오래 저희들과 함께. 네. 반려동물은 한순간의 욕심으로 귀엽다고 구입하는 주머니 속 장난감이 아닙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반려동물 시장 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감정과 호흡이 있는 생명체로 또 서로를 기다려주는 가족으로 따뜻한 생명을 보듬을 수 있는 성숙한 반려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길 똑소리가 기대해 봅니다. 네, 애묘인들을 위한 팁 함께 알아봤는데요. 사실 뭐 예전에는 길고양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고양이를 집안에서 키우는 게 좀 생소했는데 요즘엔 저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삼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고양이도 좋고요, 강아지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이 동물들을 먼저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하늘에서 바라보는 우리 마을의 모습을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고공탐방 경남 여지도 시간인데요. 오늘은 바로 산청의 하늘을 날아보겠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산과 강, 바다가 그림처럼 연결되어 있는 경상남도. 하늘에서부터 우리네 집 앞마당까지 쏙쏙 찾아가보는 고공탐방 경남 여지도. 18개 시군, 314개의 읍면동, 345만 경남도민의 행복한 보금자리. 오늘 찾은 최고의 마을은 어디일까요? 고구마 케이크, 밤 따기, 딸기 체험. 우리 마을의 그 자랑거리죠. 모래기에다가 콩도 파종해야 되고, 양파도 캐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내리 그 평야가 논농사는 지금 한 10만 평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산 옹숙봉 자락 지산의 이 고사리 이 밭이 약 한 5만 평 정도 됩니다. 아이고, 오래됐어요. 이 동네 최고. 동네에서 최고 맛있다는 것을 찾아갔는데요. 또 일하고 또 이리 심고, 일하고 또 이리 심는다 아이가. 아, 그러니까 할머니, 지금 심는 게 뭐냐고요? 작년에는 콩이 가무고 비가 오고 해가 썩어 비서 작년에 수확도 못 했고, 자작년에는 수확을 좀 했고, 올해는 이제 해봐야 알고. 똘똘이 뭉치라고 그래. 새참을 이어 갖다 줄랑가 싶어 오늘 아무것도 안 먹다 이가. 그다음에 뭐 많이 준다. 콩갈로 많이 어디서 최고다. 할머니들을 위한 특별한 새참이 준비됩니다. 마을에서 키운 각종 채소를 올리고 멸치 육수를 부으면 지성 마을표 잔치국수. 술술 넘어가는 것이 한여름 깔깔한 입맛도 단번에 사로잡는다네요. 공기 좋고 물 좋고 정말 살기 좋은 곳입니다.
칭찬 자자한 고군탐방 목적지 더 궁금해져요. 앞으로는 경호강이 흐르고요. 또 이 뒤에는 웅석산이라고 하는 우리 산청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정지역이고 가구 수는 140가구, 또 인구는 한 260명 됩니다. 자, 이제부터 지성마을의 자랑단지 하나씩 풀어볼까요? 싱그러운 초록 연잎과 화사한 오색 연등이 방문객을 맞습니다. 우리 수선사 주재선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절이 좀 특이해요. 수선사는 제가 이제 한 25년 전에 벼 심으란 날을 그 논을 제가 사왔어요. 사와가지고 그때는 몸이 안 좋았어요. 몸이 안 좋아서 나는 이거 몸을 좀 쉬면서 몸을 좀 이렇게 좀 회복을 해야겠다. 이게 사실 급선무였어요. 그때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25년 전에 땅을 사왔으니까 그 과정이 이제 여기까지가 25년을 본 거죠. 스님 혼자 일군 절이 예쁜 절로 소문이 나서 요즘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네요. 여기가 이제 원래 이 땅을 내가 사온 겁니다. 요 땅을 사왔는데 여기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수산은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돌 하나, 풀 하나도 전부 나는 제자리를 다 뒀어요. 그게 매력입니다. 여기는 이 연못이 마음심자로 새긴 겁니다. 마음심자로. 그죠? 이렇게 첫 획이 돌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모든 사물을 제자리에 놓았지만 허투루 둔 건 없습니다. 이 바위가 옆에서 보면 이제 거북이 같습니다. 거북이. 저는 이제 백두산 천지라기도 하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봉우리가 뭐 있고 여기 이제 물이 흘러가는 것은 이제 장백폭포라고 생각하고 이 바위가 법당질 때 나왔어요. 마침 부처님 진리를 짊어지고 가는 이렇게 또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근원이잖아. 근원인데 스님이 정원을 꾸민다. 그것도 특이해요. 제가 정원을 좋아하는가 봐요. 제 성품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동안에 정성스럽게 가꾼 이런 참 쏙들 같은 이런 정원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럼 나는 출가자로서 부처님의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도 포교지만 이런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알리는 것도 굳이 공원을 통해서 부처님이 접근하는 방식도 좋겠다. 부처님을 믿지 않더라도 걱정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 스님의 마음이 통했나 봐요. 세상 어디든 마음먹기에 따라 그곳이 극락이라는 말씀 깊이 새길게요. 경호강 줄기를 따라 지성마을 두 번째 자랑단지 찾아갑니다. 한 2시간 정도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져주셔야만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잊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수행을 자동적으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 여름 레포츠의 꽃, 레프트기군요. 맞아요. 저희는 이제 인근 지역에 사니까 잘 알고 있죠, 경호강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도 예전에 학생들 데리고 왔었는데 직접 체험은 이번이 처음이고. 오늘 체험객은 이웃 거청에서 온 초등학생들이래요. 우와, 시원하고 짜릿하고. 친구들의 경쾌한 소리에 일찍 찾아온 무더위가 주춤 저만치 물러갑니다. 경호항은 겨울처럼 막다 그래가지고 지금 경호항입니다. 근데 지금 경호항은 내린천과 그 동강을 합해 놓은 것처럼 금류면 금류, 그 다음에 갱치면 갱치. 경호각은 진주, 산청, 함양에 걸쳐 있는 남강 상류의 하천인데요.
래프팅객들이 수놓은 노란 꽃잔치. 흩어진 꽃잎은 다시 강을 따라 흐릅니다. 개구쟁이들의 신나는 놀이터네요. 살짝 지루하다 싶으면 나타나는 금융. 하지만 이쯤은 끄떡없습니다. 이번에는 난이도를 조금 올려볼까요? 바위 사이에 물길을 찾아라! 이 순간 경호강은 인터넷 게임판 같아요. 고강도 급류를 만나면서 래프팅 게임도 절정에 향합니다. 드디어 목적지 도착! 자, 목소리 알겠죠? 네! 자, 한 명씩 될 거예요, 한 명씩. 자, 10원 한번 할 건데, 자, 박수, 박수! 추억을 담기 위한 세레머니! 꼬마 친구들, 지성마을 경호강 오래오래 기억해주세요. 골이 깊은 지성마을의 세 번째 자랑. 산청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무심코 보면은 뭐 풀이고 유심히 보면은 다 약초고 웅수뽕 골짜기입니다 이거. 웅수뽕이 한방 약초의 고장 산청의 명성을 잇고 있다네요. 이게 지금 때를 붙이는데 가장 탁월하다 그런 뒷골목 나무인데 열매가 굉장히 아름다운데 요 안에도 다 39초. 웅수뽕은 곰의 모양을 닮아서 붙여졌는데요. 천안봉 줄기의 끝자락쯤 된대요. 지리산 전기 때문인지 약초 재배의 명당이라네요. 산청군 지성마을 세 가지 자랑단지 마음에 드셨어요? 그 반장님은 이제 온다요. 빨리 오소. 공기 좋고 물 좋고 많이 어디서 최고다. 산과 강, 너른 들판, 여두마을과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름을 즐기는 사람들. 지성마을 주민들의 톡톡 튀는 웃음이 쌩쌩 달립니다. 산과 강 그리고 푸르른 들판까지 거기에 어르신들의 넉넉한 이 미소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성마을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데요. 앞으로도 더 멋진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여수 베타니아가 내일 저녁 7시 20분 베타니아 복지숲에서 러시아 피아니스트 키릴 카슈닌과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숲속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국립음악원 조교수인 키릴 카슈닌은 국내에서 친숙한 연주자인데요. 수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한국에서 리사이트를 열어왔고 특히 국악과 함께하는 퓨전 공연이나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프로그램도 참여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감을 나눠왔습니다. 싱그러운 베타니아 복지숲에서 키릴 카슈닌과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숲속 음악회.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요. 특별한 추억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넌 나만 내가 찾던 사람